일상 기록용으로 스마트폰을 자주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이폰의 경우는 영상 촬영용으로 매우 유용한데요. 이번 아이폰 12 시리즈의 경우 손떨림 보정 기능이 매우 탁월합니다. 짐벌이 필요 없을 정도인데요. 물론 장시간 안정적인 촬영을 위해서는 짐벌이 필수이겠지만 짧은 컷들 위주라면 짐벌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지난번에 여의도 애플 스토어가 오픈할 때 미리 초청받아 방문하고 만들었던 영상이 있는데요. 전부 아이폰을 손으로 들고 촬영한 영상이니 이 영상을 보실 때 미리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말 그대로 아이폰을 짐벌 없이 안정적으로 촬영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봤어요. 촬영법과 편집 팁도 함께 담아봤습니다. 촬영을 자주 하신다면 아이폰 프로급 이상을 선택하시는 걸 먼저 추천하고요.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은평 한옥마을에 다녀왔는데요. 마을 전체가 통일된 룩을 갖고 있어 구석구석 예쁜 장면들이 많아 좋았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셋업부터 시작할게요. 아이폰으로 짐벌 없이 촬영하는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저의 아이폰 셋업을 먼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케이스에 스트랩을 하나 껴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도 되게 편하긴 하지만 촬영할 때 되게 편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촬영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저는 손가락을 낍니다. 전진할 때도 왔다 갔다 해도 편하긴 한데,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돌리기가 편해요. 앵글을 이런 식으로 돌리기가. 그런 이유로 이 스트랩을 끼우고 있어요. 이렇게도 촬영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촬영할 수도 있고 돌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게 되게 편한데, 이런 스마트폰 핸드 스트랩을 끼워 놓으면 촬영이 굉장히 편하다는 거, 그거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는 딱 파지를 하고 여러분들이 상체는 최대한 가만히 있으셔야 돼요. 움직일 때 그렇게 터벅터벅 또 걸으면 캥거루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꿀렁꿀렁. 근데 지금 아이폰이 얼마나 잡아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냥 편하게 걸으면 꿀렁꿀렁 꿀렁꿀렁. 하지만 촬영할 때 캣워크 또는 뭐 닌자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닌자웍이라고 해서 약간 무릎을 낮추고 상체 높이가 크게 변하지 않게 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손이 최대한 안 흔들리게, 만약에 수평을 꼭 유지하고 싶으면 최대한 손을 안 움직이게 해서 쭉 촬영을 하는 겁니다. 직진 갑니다. 무릎을 낮추고 쭉 이동하면 이게 아이폰이 어느 정도도 손떨림을 잡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렇게 촬영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몸을 돌리면서 방향을 바꿔도 촬영이 잘 되죠. 이렇게 거꾸로 갈 때는 뒤를 확인하면서 촬영을 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거예요. 카메라를 손에 딱 고정하기 위해서 이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손가락을 딱 끼우고 양쪽 손가락으로 지탱을 해서, 이 롤링축이죠. 롤링축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게. 그리고 이걸 Y축이라고 할까요? Y축이 흔들리지 않게 무릎을 낮추고 이렇게 걸어요. 나머지의 잔떨림이나 이런 것들은 아이폰 자체가 잡아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고 뭐 찍을 수 있다 정도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을 흔들리지 않게 촬영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자주 쓰는 촬영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쪽으로 잠깐 들어와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제 첫 번째 제가 많이 쓰는 촬영법인데, 뭐 푸시 포워드 또는 풀백 뭐 이 정도의 느낌이 될 건데요. 제가 이번에는 초광각 렌즈를 사용을 할 거예요. 초광각 렌즈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게 앞으로 전진을 할 때, 지금 좀 공간이 좁은 곳에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공간이 좁은 곳에 있어요. 이때 뭔가 줌을 당겨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 광각인 상태에서 벽에 살짝 붙는다거나 또는 최대 광각에서 이렇게 쭉 움직이면 배경이 좀 많이 움직이죠. 이런 거 촬영할 때 벽을 좀 붙으면 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여요. 푸시 포워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뒤로 가는 건 풀백이 되겠죠. 풀백도 느낌이 똑같아요. 근데 뒤로 갈 때의 장점이 뭐냐면, 앞으로 갈 때는 여러분들이 보면서 앞에 뭐가 있는지 알잖아요. 근데 뒤로 갈 때는 어떤 게 내 눈앞에 나타날지 예측이 안 됩니다. 이 풀백이 되게 재밌어요. 뒤로 가는 게. 이렇게 뒤로 가면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 이쪽을 보면 아, 이런 예쁜 한옥이 있었구나 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죠. 이런 게 재밌고요. 다시 푸시 포워드 하면서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할 수 있더라. 그리고 좀 여러분 계속 보시겠지만 저는 캣워크로 얌전하게 상체가 깡충깡충하지 않게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촬영한 예시가 부족해서 지난번 애플 스토어 영상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풀백입니다. 뒤를 잘 살피면서 카메라 렌즈가 향하는 쪽과 반대로 가는 건데요. 화면 좌우로 예상 못한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바로 이런 의외성 때문에 풀백을 종종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장면을 속도 조절로 연결해줬어요. 다음 장면은 틸트 다운하면서 풀백을 연결해줬고요. 틸트 다운은 시선이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엔 애플 스토어 로고 옆으로 초광각 렌즈를 사용해 지나가줬고요. 이번엔 롤축, 그러니까 카메라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걸 약간 응용해서 주변 소품들을 촬영해봤습니다. 전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장면이 언제 넘어갔는지 모르게 스피드 램핑을 활용해 줬는데요. 스피드 램핑은 속도 조절을 의미합니다. 먼저 편집하지 않은 이미지를 볼게요. 촬영할 때 먼저 비슷한 움직임의 영상들을 여러 개 찍습니다. 그냥 나열하면 이런 느낌이고, 장면과 장면이 넘어갈 때 가능한 비슷한 컬러나 패턴으로 맞춰주시고, 대략 1초 정도 되는 곳에서 Shift B를 누르고 대략 400에서 600% 정도로 속도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장면이 좀 더 자연스럽게 바뀌도록 세세하게 커브 값을 줄 텐데요. 이런 값들을 바꿔주면 속도 조절이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바뀌는 장면을 천천히 보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걸 반복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물이 나오겠죠. 자, 이번에는 옆으로 가는 겁니다. 측면으로 쭉 이동하는 건데 카메라를 들고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패럴렉스라고 보시면 돼요. 수평 이동, 평행 이동. 어떤 내가 찍으려는 대상과 평행이 되게 나란히 이동하는 건데 옆으로 쭉 걸어가는 거예요. 쭉 이동하다가 이런 식으로 갑자기 골목이 나타나기도 하죠. 이런 거 재밌죠? 이런 식으로 싹 지나가기도 하고. 패럴렉스는 시차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위 영상을 보면 저 뒤쪽에 있는 건물들은 천천히 움직이고 내 눈앞에 있는 난간은 빠르게 변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피사체들은 중간 속도로 움직이겠죠. 이런 차이를 시차, 그러니까 패럴렉스라고 하는데요. 망원 렌즈를 활용하면 재미있는 장면을 연출할 수 있어요. 그렇게 촬영한 예시인데요. 눈에 보이는 장면들이 깊이에 따라 움직이는 속도가 다릅니다. 여기에 트랜지션도 활용해 봤는데요. 이렇게 가로등이 지나가는 걸 마스크 툴로 트랜지션을 줬고요. 다음 장면은 비슷한 컬러와 패턴을 활용해 단순 카메라 무빙으로 트랜지션, 그러니까 장면 바뀜을 시도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컷을 보면 흰색 벽에서 촬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흰색 벽에서 촬영이 끝나고요. 하지만 속도 조절을 위해 필요 없어 보이는 장면을 좀 더 찍습니다. 많이 움직여주세요. 그리고 내부로 들어와서도 한참 고민을 했는데요. 이 기둥이 딱 적당해 보였어요. 기둥 옆에서 촬영을 시작하면서 내부 공간이 나타나는 식으로 장면을 연결해 줬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리고 역시 시차로 인해 장면들이 재미있게 변합니다. 자, 이번에는 오빗이라는 걸 한번 촬영해 볼 거예요. 오빗이라는 건 궤도 운동이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이렇게 쭉 돌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이 위에 여러분들이 콤파스를 딱 찍어 놓고 연필이 닿는 것에 쭉 선이 생기듯이 어떤 걸 중심으로 동그랗게 돌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좀 여러분들이 어떤 렌즈를 활용하면 좋냐면 광각 렌즈보다는 이때는 망원 렌즈, 그래서 프로맥스의 경우는 2.5배 줌, 뭐 프로나 다른 카메라에서는 2배 줌 이상을 활용하시는 걸 여러분들에게 권장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이 대상을 가지고 쭉 돌면서 배경이 되게 재밌게 변하거든요. 그리고 또는 내가 촬영하려는 물체가 굉장히 3D로 입체감 있게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촬영하면서 최대한 몸을 낮추고 내가 촬영하는 피사체가 가운데 있게 유지하면서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해줍니다. 되게 예쁜 등이 있죠? 저걸 중심으로 한번 찍어 볼게요. 쭉 이런 식으로, 이런 피사체도 있으면 이런 식으로 가운데 중심을 두고 쭉 움직이면 되게 재밌게 변하죠, 피사체가. 이런 걸 여러 개 찍어두면 그림이 되게 재밌게 나오거든요. 이런 거 같은 걸 자 찍어보면 되게 다이나믹하게 배경이 바뀌죠. 이런 걸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빗이라는 촬영법인데요.
여기서도 패럴렉스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활용해서 애플 로고를 담아봤습니다. 첫 장면은 크게 돌고 그 다음은 망원 렌즈를 활용해 조금 더 가까이서 촬영해줬고요. 컷은 아까 보여드렸던 속도 조절로 연결해봤고요. 그리고 깊이감이 잘 표현되도록 오빗을 활용해 여러 장면을 촬영해줬습니다. 가상의 한 점을 중심으로 걸어줬고요. 피사체가 눈으로부터 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도 패럴렉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오빗에서 푸시포워드로 갔다가 다시 풀백으로 연결하는 장면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역시 풀백 장면으로 연결해줬습니다. 이 정도면 대충 제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촬영법에 대한 이야기는 된 것 같은데요. 이 오빗을 잘 이용하면 어떤 여러분들이 원하는 피사체가 되게 재밌어져요. 한두 컷만 찍는 것보다 여러 개를 찍어서 속도 조절 이런 걸 활용해 촬영하면 재밌는 결과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는 초광각 렌즈를 활용해 다이나믹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패럴렉스 촬영을 위해서 망원 렌즈를 주로 활용했고요. 단 촬영이 같이 빠르게 움직일 때는 광각 렌즈도 괜찮았습니다. 위 예시에서 초광각과 망원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됐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광각 렌즈를 주로 활용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조금 더 다양한 장면을 담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프로나 프로맥스를 좀 더 추천하게 되네요. 사실 좀 더 안정적인 촬영을 위해서 짐벌이 있으면 당연히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슬로우 TV와 같이 한두 시간 특정 거리를 주구장창 걸으며 촬영할 때는 물론 짐벌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짐벌이 없어서 오히려 더 간편해지기 때문에 촬영에 자유로움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이폰의 동영상 성능 꽤나 유용한데요. 일상을 영상으로 담아내기에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빠이염.